안녕하세요. 어센트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팀의 한초롱입니다. 지금 참여자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11시부터 오늘 또 리마 라이브 9번째 주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다들 들어오고 계시죠? 잠시만요. 일단 먼저 좀 공지해드리면 저희가 진행되는 동간에 계속 이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질문이나 아니면 이런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답변 남겨드릴 테니까 채팅 혹은 여기 Q&A 통해서 네,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손 드신 분이 있으신데 어떤 질문이 있으신 걸까요? 네, 있으시면 채팅방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마 라이프 오늘 9번째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저희가 허브를 시연 직접 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미 트라이얼을 가입을 하셨던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면 저희한테 정보를 남겨주시면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같이 실습하실 수 있도록 트라이얼 기간을 한번 더 드리려고 하니까 정보 남겨주시고요. 아직 저희 허브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아래 그 채팅방에 남겨드리는 주소 통해서 회원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따가 시연해 드릴 때 같이 데이터들 좀 보시면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새로운 주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 퍼포먼스 내기 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늘부터 진행될 4개 세션에 대한 어떤 인트로 세션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제품이 속한 시장을 빠르게 파악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1시간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비단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혹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케터 분이든 참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경험을 했었지만 이런 착각들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 이번에 우리 신상품 좀 런칭하는데, 혹은, 아, 이번에 내가 아주 좋은, 좀 빛깔나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아, 많은 고객들이 몰려올 거야. 라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쓸쓸하게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라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결과를 얻으셨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누군가는 아,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있는 곳만큼 여러 군데 광고를 띄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이번에 우리 컨텐츠 크리에이티브가 좀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아, 이미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를 삐짚고 들어가는데 전략적으로 좀 부재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고객들이 진짜 풀고자 하는 문제 혹은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어떤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냈지만 고객들은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웨비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이런 고객들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검색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사실 조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죠. 이미 굉장히 많은 서베이나 FGI, FGD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CS, VOC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보시는 소셜 데이터들.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검색 데이터는 한국으로 봤을 때는 5,300만 국민이 검색하는 모든 키워드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수 데이터라는 측면, 그리고 우리들이 소셜에는 조금 더 보여지기 위한 어떤 컨텐츠들을 남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궁금한
나의 의도가 담긴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한 부분은 사실 검색 데이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편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검색 데이터를 알았을 때 우리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데이터 측면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미 저희 컨텐츠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이 화면을 좀 보셨을 거예요. 한국은 소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소셜 데이터를 보고 계실 텐데, 이 소셜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둘 다 봐야 하는 데이터이지만, 고객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느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셜 데이터는 이제 고객들의 어떤 우리 서비스나 브랜드를 이용하고 나서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혹은 어떤 생각이나 반응, 소감 같은 것들을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한다면, 검색 데이터는 소비자들 내면에 조금 숨겨져 있는 어떤 욕망들, 그리고 이런 욕구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에는 속 시원하게 물어보거나 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걱정들, 그리고 진짜 풀고자 하는 고민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봐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시장을 파악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브랜드들, 경쟁사들, 우리들이 진입해 있는 우리 브랜드의 현상도 봐야 되지만 지금 저 검색 데이터에 담겨 있는 우리의 잠재 고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걸 검색 데이터로 왜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검색 데이터의 어떤 특성 때문인데요. 검색 키워드는 물론 이 단어로 원워드로 검색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실제로 이렇게 롱테일로 적어도 최소 두세 단어 이상의 검색 데이터로 검색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검색 키워드를 크게 대상 키워드와 의도 키워드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짜장면 맛있는 집 성수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상은 짜장면이지만 사실 이걸 검색한 고객들의 의도는 뭘까요? 성수동에서 맛있는 집을 찾는 게 의도인 거죠. 자, 두 번째, 제네시스 G80 제로백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상 자체는 제네시스 G80이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필요는 사실 제로백, 이 욕구는 제로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색 키워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는 우리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늘상 말하는데 점선면,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검색어의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검색어들의 경로, 여정을 봤을 때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맥주 효모, 가장 좌측에 맥주 효모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위쪽에 민트색으로 보시면 맥주 효모에서 시작을 했지만 맥주 효모의 효능은 뭐지? 먹는 시간, 이 영양제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경로가 있죠. 그리고 하단에 약간 핑크색을 보시면 맥주 효모인데 탈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영양제가 아니라 맥주 효모의 탈모의 어떤 효과, 탈모의 후기, 그 다음에 그 맥주 효모를 그래서 후기를 찾는 채널, 뭐가 이 DC라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죠. 그래서 나아가서 맥주 효모 샴푸, 제품까지 찾게 되는 경로가 있어요. 우리가 맥주 효모라는 검색 키워드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파악하기 어려웠던 실제로 이 고객들의 어떤 욕구를 크게 여기에서만 본다라고 해도 두 가지로 명확하게 풀고자 하는 고민이 달라지죠. 첫 번째는 맥주 효모 영양제, 섭취에 의해서 어떤 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있고, 이 페르소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 고민이 있어서 맥주 효모 샴푸까지 연결이 돼서 이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페르소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색어의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산업에서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의 진짜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잠재 고객이 풀고자 하는 문제, 의도는 무엇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알게 되면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야 될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채널에서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 경로에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있고, 20대, 30대, 40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근데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저도 미팅을 가보면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타깃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아, 저희는 한 20대 후반에 여성분들, 그 조금 약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저희 타깃이에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뭐 이전에 뷰티 쪽의 브랜드를 봤을 때 약간 그렇게 약간 상상에 의해서 우리 페르소나를 정의를 하곤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검색 경로를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은 우리가 그냥 추측에 의해서 봤다라고 하면 다른 페르소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검색 경로, 검색 데이터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둘은 탈모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문제 기반의 페르소나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이런 우리 산업 시장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저희가 한번 이 고객 여정에 대한 웨비나를 했었는데, 이렇게 검색 경로를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객 검색 여정에는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 브랜드, 그 다음에 이 같은 산업에 있는 경쟁사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한 판에 지도에 보여주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 안에서의 브랜드와 고객들의 어떤 특히 잠재 고객들 간의 어떤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색 데이터 기반으로 초기 탐색부터 저렇게 구매 이유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경쟁사들이 수많은 그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이 우리의 산업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차별화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 기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사실 이게 또 굉장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는 뭘 하든 간에 검색을 하잖아요. 아마도 지금 이 웨비나를 참석하시다가도 제가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고객 여정 지도? 그게 뭐지? 라고 하면 옆에서 갑자기 핸드폰으로 그거 검색해서 찾아보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정보를 찾거나 궁금하거나 하는 거를 여기서 해결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모든 이제 일상에 아예 침투되어 있는 고객들의 어떤 욕구들이 검색 데이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간 우리 제품이 속해 있는 시장에 대한 걸 보기 이전에 왜 우리가 검색 데이터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검색 데이터의 어떤 특성 때문에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는 진짜로 한번 이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품이 이미 속해 있는 혹은 앞으로 이제 런칭이 될 이런 시장의 크기, 특징, 구성, 경쟁 상황을 빠른 속도로 파악하라. 예요. 우리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시장 조사의 큰 꼭지도 시장의 크기, 그 안에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브랜드 간의 경쟁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딱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스닝 마인드를 반드시 이따가 같이 데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빠른 속도로 아마 오늘 검색하실 때 클릭 몇 번으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굉장히 우리가 더 정확한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 리뷰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충분히 어떤 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고객 여정 지도 전체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간단하게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초기 탐색 단계부터 크게 6단계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이 전환, 포인트 오브 퍼체스를 뭐로 둘 거냐가 굉장히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이걸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단계를 나누는데 가장 큰 부분은 가장 좌측에 있는 초기 탐색 단계와 그 이후의 정보 탐색 이후의 단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좌측의 초기 탐색은 고객들이 아직 우리 브랜드를 구매를 할지 아니면은 경쟁사 브랜드를 구매할지 그 각각 브랜드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초기 탐색 단계에는 그냥 정말 고객들의 고민이 녹여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게끔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여정으로 봤을 때 우리 브랜드에 대한 검색 여정이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장 왼쪽에는 논브랜드, 그 이유는 브랜드 검색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 앞으로 가서 그래서 고객 데이터들, 그 다음에 브랜드를 인지했을 때 우리 브랜드, 그 다음에 산업 안에 있는 경쟁사 브랜드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서 우리가 진출을 하려고 하는 혹은 내지는 이미 속해 있는 시장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는 마케팅을 할 수 있냐, 전략을 세우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도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질문들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아마 마케터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질문들일 거예요. 우리 고객이 누구야? 우리 고객은 어디에 있어? 우리 제품을 어디에서 처음 인지할까? 우리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로 연결되는, 이탈되는 경로는 무엇일까? 이 안에서 우리 제품 혹은 경쟁사 제품을 선택하는 바잉 팩터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소비자들은 우리 콘텐츠를 잘 만나고 있나? 우리 콘텐츠들은 미디어에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광고 캠페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성과는 잘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지도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어 저희가 웨비나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웨비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품을 런칭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를 더 가져와 봤어요. CDJ AARR이라고 하는 이 투 퍼널. 아마 이 마케팅 퍼널과 세일즈 퍼널인데요. 이미 좀 보셨던 저희 블로그나 컨텐츠로 이미 이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좀 더 구체적인 스터디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끝나고 나서 뭐 이런 저희 블로그나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이 개념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고객 여정은 그리고 우리 고객 데이터, 자사, 경쟁사 브랜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지도는 위에 있는 마케팅 퍼널일까요? 아래에 있는 세일즈 퍼널일까요? 혹시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위에, 맞습니다. 위에 있는 이렇게 마케팅 퍼널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객 여정 지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들어가 있는 이 산업 전체 지도죠.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저 세일즈 퍼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신 저희 그 AARR이라고 하는 그 마케팅 퍼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이 두 가지를 따라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저 CDJ보다 저 밑에 세일즈 퍼널, AARR를 굉장히 먼저 보셔서 그 안에 우리 브랜드를 이미 인지하고 나서 고객들의 이 경험, 그래서 최종 구매 전환까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율까지 잘 보고 계시는데, 이 두 개 퍼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아래는 세일즈 퍼널이
이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자사,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면 산업 안에 있는 다른 브랜드들도 똑같은 세일즈 퍼널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깔때기를 들고 위에 산업 전체에 있는 고객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들을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 퍼널로 이 인지 단계로 받아들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매 확정 단계, 예를 들어서 구매 확정 단계는 구매 직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의 니즈는 이미 이제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의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거,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브랜드들에서 광고 때릴 때 전부 다 그런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쪽에 많이 하셔서 바로 전환에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고객들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데만 집중해서 자꾸 깔때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객 여정 전체로 한번 관점을 조금 바꿔본다라고 하면 이 깔때기가 단순히 구매 확정이라는 하나의 단계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고객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 초기 탐색 단계부터 다른 경쟁사와 이런 정보들을 검색하는 고객들까지도 전부 다 우리 퍼널 안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으로 우리를 인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 전체 고객 여정 지도에 대한 데이터를 알았을 때,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기회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USP를 우리가 공급자 기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진짜 궁금해했던, 풀고자 하는 그런 의도 기반으로 USP를 정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이미 경쟁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탄탄히 이루어졌을 때 이제 우리 세일즈 퍼널로 들어올 수 있는 모수가 더 많은 잠재 고객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환율이 높아져서 실제로 우리의 매출까지 연결되는 게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더 크고 탄탄한 이 세일즈 퍼널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장 조사, 나아가서 어떤 이 퍼널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실 때 두 개를 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위에 마케팅 퍼널, 세일즈 퍼널,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하는 어떤 고객들, 이 잠재 고객들의 욕구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을 반드시 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좀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개념은 저희 유튜브 채널 가면 저희 대표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 인텐트 마케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한 딥다이브 시리즈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이따가 보시는 데이터들이 이래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시장 조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네 가지 시장의 크기, 특징, 구성, 경쟁 상황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빠른 속도로 파악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약간 기본 우리가 같은 정도의 인지까지 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산업을 좀 데이터를 보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 같이 참여하신 분들 공감하실 텐데, 제가 이제 하루에도 이 커피와 카페인이 없으면, 굉장히 좀 힘든 스타일이어서, 오늘은 좀 이 수요일이기도 하니, 이 짤을 봤더니, 우리가 원두시장 커피세한 걸 한번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두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트라이얼로 바로 보신다라고 하면 어, 저의 플로우를 따라오되 안에 키워드들을 우리 산업에 대한 키워드로 바꿔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 마인드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검색하는 창이 떠요.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들을 먼저 입력해서 고객 데이터를 봐야 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CDJ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있는지 예시를 정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가장 크게는요.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맨 좌측에 논브랜드 키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브랜드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보고 싶은 키워드들을 먼저 키워드 세팅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논브랜드 키워드를 쭉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일단 원두 시장이니까 더 많아요. 더 많지만 뭐 기본적으로 제품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고객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논브랜드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다라고 하면 뭐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 뭐 오메가3 이런 식으로 제품을 남길 수도 있지만 고객의 고민에 따라서 눈 건강 아니면 뭐 피로 회복 이런 식으로 고객의 고민이 담겨 있는 노브랜드들 키워드들도 있잖아요. 구분값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뭐 그런 경우다면 뭐 제품 카테고리 아니면 뭐 고객 증상별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보셔도 좋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다 보니 논브랜드에서 뭔가 원두 커피라는 기본적인 제품도 있지만 실제로 이 원두를 이용한 사람들이 뭐 아메리카노, 라떼, 룸블랙, 에스프레소 같은 이런 제품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한번 써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하기 전에 또 다른 형태로 이 원두가 판매되고 있는 어떤 제품 장르가 드립백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원액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혹은 원두에 관련된 어떤 파생되는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커피 그라인더, 뭐 드리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산업에 들어가 있는 정보 중에 고객 데이터가 있고 우리 브랜드 경쟁사 브랜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브랜드만 쭉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명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에서 지금 우리의 경쟁사라던가 아니면은 탑오브마인드 브랜드 같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나 원두 했을 때 생각나는 뭐 맥심, 카누,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뭐 프리츠, 일리, 폴마세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쭉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것들을 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제가 잠시만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요 스프레드시트 보이시나요?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셋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푸드다, 식음료다라고 하면 푸드 쪽에 논브랜드, 사실 제품, 그러니까 푸드라고 하면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품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 냉동 피자, 닭가슴살, 피자, 감자빵, 떡, 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푸드 관련된 브랜드들, 뭐 오뚜기, CJ 공매, 오리온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푸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음료 쪽이다라고 하면 음료 관련된 제로, 요즘에 제로가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로 콜라, 사이다, 뭐 스포츠 음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디저트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보시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건강기능식품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제품 장르별로 뭔가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브랜드명을
위주로 적을 수도 있고, 고객들의 고민이 뭐 간 건강, 면역력, 뇌 건강, 이런 것들 위주로 적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우리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못 찾겠어요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탑오브마인드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시거나 내지는 뭐 아마존, 이베이, 쿠팡 이렇게 커머스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미 제품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 가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이렇게 가습기냐, 뭐 서큘레이터냐, 이 안에서 브랜드들은 뭐가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걸 볼 때 그냥 막 키워드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키워드 세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원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14개 브랜드를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본 거고 논브랜드 키워드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키워드 세팅을 했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쭉 복사에다가 컨트롤 C 하시고 인텐트 파인더 다시 들어가서 제가 해볼게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텐트 파인더 안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스프레드시트에 있었던 키워드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논브랜드도 그냥 같이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쭉 넣어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봤더니 지금 제가 여기에 오타가 있죠. 블루보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보툴 이라고 다시 하시면 여기서 함께 한 개도 전부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브랜드랑 논브랜드를 다 넣어보셔도 좋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브랜드 거 먼저 넣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경쟁사 브랜드까지 넣어서 브랜드 인지한 단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논브랜드만 따로 떼서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분에 다 넣어서 한번 검색도 해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100개까지 키워드를 넣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얼마든지 확장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들을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입력되어 있는 키워드 앞뒤로 사람들이 같이 검색을 하는 모든 연관 검색어들이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이렇게 앞뒤에 붙어 있는 키워드들을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모든 키워드들을 봤더니 키워드 개수가 13,538개가 되고요. 이 검색량들을 봤더니 최근에 월로 봤을 때 거의 109만 정도의 키워드들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용인 농촌 테마파크 원두막 뭐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궁금한 키워드들은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에 원두막 제가 아까 이미 이거를 봤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이미 봤었기 때문에 여기 원두막 백종원 제가 몇 가지 제외 키워드를 입력을 해놨었거든요. 요거를 한번 제외 키워드를 하면 이 검색어들 중에 요거는 빼고 봐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1차적으로 정리했던 애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저희 PPT로 아까 슬라이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요거를 보시면
네, 지금 제가 아까 쭉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를 넣고 그거를 어떻게 입력까지 했는지 단계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1차 단계가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 시장 크기를 먼저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입력했던 키워드의 앞뒤에 다 붙어 있는 모든 이 고객들이 검색하는 데이터, 국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검색 엔진이 구글과 네이버이기 때문에 두 개 검색 엔진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모든 그 전수 데이터를 본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전체 시장의 볼륨은 월에 100만 정도가 되고 적지 않은 많은 검색량이죠. 이 안에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키워드 수가 13,000개 정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2년 정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쭉 올라오는 추이, 그리고 최근에 올해 초에 굉장히 뛰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봤더니 바샤 커피를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요즘에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네. 그 다음에는 드립커피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네라는 전체적인 흐름들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을 봤더니 이 안에서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이 60% 정도로 조금 더 많고 연령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 원두 시장에 대해서는 30대, 20대, 50대 순으로 검색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크기를 봤으면 이 아까 10,000개 정도의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키워드들을 쭉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 얘네들을 공통된 토픽으로 묶어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저희가 지도를 검색 여정을 봤을 때 하나 낱개를 쭉 우리가 공통된 토픽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하나의 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세부 차종 여기 자동차 산업으로 보니까요. 커피 원두라고 보면 원두 종류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 아니면 원두의 맛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 아니면 원두를 활용한 어떤 완성된 어떤 음료가 궁금한 건지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 더 올라온 묶여진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여져 있는 토픽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시장과 시장이 어떻게 뭘로 구성이 되고 있나에 대한 구성과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이 좌측에 보여지시는 토픽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토픽이 쭉 지금은 검색량 순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검색으로 봤는데 지금 네 가지로 이 산업 전체를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브랜드를 넣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14개 정도의 브랜드를 넣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나오는 검색량 순위 바샤커피, 스타벅스, 테라로사, 1킬로 커피, 폼바셋 이런 순으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네.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브랜드를 인지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뭘 고민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원두 추천, 혹은 뭐 분쇄, 내리는 법, 보관 방법처럼 이 원두와 관련된 뭔가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두의 종류, 네 번째는 어떤 원두 세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피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두 커피 머신, 그라인더, 드리퍼, 핸드 드립 세트, 주전자까지도 사람들이 원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연관된 아이템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원두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후에 뭔가 새롭게 연관되어 있는 컨텐츠를 내거나 아니면 신상품을 내거나 프로모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전략을 세울 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원두를 봤을 때 사람들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검색하고 있는 유통 채널은 어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색량 순으로 코스트코, 다이소, 쇼핑몰 요 순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텐트 파인더에서 전체 검색 데이터들을 보고 이렇게 묶여있는 토픽이 보시면서 전체 하나의 어떤 이런 동그라미들, 주요 토픽으로 보시면서 시장의 어떤 고객 여정에 매핑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기로 한 게, 저희가 이제 연령대별, 이런 특성을 좀 본다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직접 데모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인텐트 파인더 좌측에 보면 연령대별, 성별,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원두 쪽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지금 30대가 많고 20대 후반, 뭐 40대 이렇게 조금 골고루 20대 후반부터 검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똑같은 원두 시장이더라도 각 연령대별로 검색하는 토픽이 다른 거죠. 그리고 언급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는 20대만 이제 클릭을 하면 위에 있던 토픽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봤더니 바샤 커피, 그 다음에 맥도날드, 맥날 이 같이 브랜드로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고 있고, 이제 더벤티, 엔젤리너스, 스타벅스로 보고 있고요. 30대는 바샤 커피, 20대, 30대 동일하게 아까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바샤 커피를 보고, 그런데 그 다음에 프리츠, 스타벅스, 맥도날드, 커클랜드 이렇게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0대에서 이제 커클랜드가 또 나왔죠. 40대로 가면 코스트코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1킬로 커피, 폴바세, 스타벅스, 뭐 범표원두 이렇게 나오고요. 50대로 가면 1킬로 커피, 바샤 커피, 스타벅스, 맥널티 커피, 맥십 이렇게. 그래서 이 시딩을 봤는데 전체 여정안에서의 소비자의 욕구, 브랜드별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아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아까 중간에 제가 화면으로 잠깐 넘어왔던 게 여기까지였죠? 저희가 요 데이터를 검색을 해봤더니 12,000개 정도 키워드와 이런 시장을 볼 수 있었고요. 좀 전에 그 토픽을 봤던 게 이 안에 12,000개의 키워드는 요 하단에 나와 있는 개별 키워드로도 다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어떤 검색량이라던가 실제로 3개월 전후로 했을 때 증감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좌측에 토픽을 볼 거예요. 근데 토픽을 구분을 할 때 키워드 개수가 많은 수, 그 다음에 검색량이 높은 수, 이렇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키워드 개수가 많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두가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가 연관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하고 있고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색량 같은 경우는 키워드 개수랑은 조금 다르게 이 자체 검색 볼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검색량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토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량을 쭉 시장 크기를 볼 때 전체 시장은 이랬는데 그 안에 각각의 토픽을 봤더니 아까 본 것처럼 브랜드를 만약에 본다 하면 이 시장에서는 바샤, 스타벅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 풀무원이 있네요. 뭐, 1킬로 컵. 네. 뭐, 이런 식으로, 폴바셋. 사실 이 검색 양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언제 검색을 하나요? 사실 그냥 궁금한 것보다는 뭔가 구매를 진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거를 그냥 인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구매를 하거나 정보를 찾거나 뭔가 조금 더 행동으로 나아갈 때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량이 많다라는 부분, 이 브랜드 안에서 얼마만큼 이게 매출의 순하고 완전히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잠재 고객들이 얼마만큼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을 보고 있냐기 때문에 검색량,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샤커피,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왼쪽 토픽으로 봤을 때 아까 논브랜드로 추천, 아니면 종류, 보관, 가격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르로 봤을 때 뭐 디카페인, 뭐 게이샤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아까 그 우리 CDJ 고객여정 지도에서 동그란 토픽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토픽 안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물어보고 있나가 궁금하겠죠. 그러면 바샤커피의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바샤커피가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 안에서도 사람들이 뭘 물어보고 있는지, 그러면 바샤커피 추천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싱가포르 바샤커피, 아니면 바샤커피 가격, 맛이 어떤지,
뭐 이 공항, 종류, 원두, 드립백 이런 순으로 어, 이 바샤 커피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반대로 두 번째 분류에 맞는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나라고 보면 스타벅스 원두, 스타벅스 분쇄, 커피 추천, 디카페인, 코스트코에서 아마 스타벅스 원두를 구매하고자 해서 이런 유통 채널, 폰 이런 식으로 같은 브랜드가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상세한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전체 시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 필터 초기화를 했다가 아까 봤었던 연령대 별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좌측에 사실 여러 가지 토픽이 있는데요. 요것들 하나씩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내가 궁금한 것들 좀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연령대 별을 제가 아까 20대를 클릭하면 위에 토픽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원두에 대해서 20대가 뭘 궁금해하냐라고 하면 핸드드립. 근데 브랜드로는 바샤 커피가 가장 많이 검색 볼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브랜드로는 지금 바샤 커피 다음에 더 벤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30대들은 그러면 무엇을 물어볼까라고 보면 30대를 클릭한 다음에 이 전체 산업 안에서 30대들이 궁금한 것만 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대들은 바샤커피, 스타벅스, 근데 이제 핸드드립 드립백, 그 다음에 뭐 그라인더, 이런 게이샤, 원두의 종류를 궁금해 하기도 하고요. 원두커피 머신을 궁금해 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원두커피 머신 안에서도 소비자들이 뭘 궁금해 하나라고 보시면 네, 잠시만요. 이게 약간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이것도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로 원두커피 안에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상세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지금 조금 재미있는 논브랜드가 산미 없는 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30대들이 산미 없는 원두를 검색을 하는구나.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검색 볼륨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지만 여기서 30대들이 이런 산미, 맛에 대한 부분을 어떤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인텐트 파인더에서 일단 키워드를 잘 넣어보시고 전체 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구성 특징,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토픽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조금 더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브랜드가 검색량 순으로 언급되거나 아니면 브랜드가 AB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각각 브랜드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비교를 하면서 우리 경쟁사 브랜드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어떤 요소가 가장 구매를 자극하는 이런 바잉 팩터인지 내지는 우리 브랜드는 그럼 역으로 어떻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역시나 남겨주시면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검색 경로를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어떤 검색 경로를 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저희가 이 필터를 좀 활용해서 키워드들을 한번 발견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바샤 커피는 잘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바샤 커피에 여기 점점점을 누르시면 패스파인더로 바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 패스파인더가 이 검색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바샤커피에서 오기 검색하기 이전의 소비자들은 뭐를 검색하다 바샤커피로 가는지, 바샤커피를 검색한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키워드, 어떤 경로로 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줌이 있어요. 저희가 패스파인더에서는 최대 1000가지의 경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고 싶으신 줌을 이제 조금 해상도를 높여서 보시면 더 다양한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키워드 이제 분류를 보시면 조금 더 이 경로들을 이해하기 쉽게 자동으로 좀 그룹핑이 되는데요. 바샤커피 이전의 소비자들이 봤더니 이 바샤커피, 싱가포르가 연결된 바샤커피와 관련된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이 바샤커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다양한 국가를 찾는 싱가포르 커피, 멕시코 커피 뭐 이런 거를 찾다가 바샤커피로 검색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커피계 에르메스 뭐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소비자들이 바샤 커피를 인지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샤 커피를 검색한 이후의 경로를 보면 여기는 바샤 커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트렌드가 높아진 만큼 바샤 커피의 맛을 좀 우리가 추천을 받고자 하거나 아니면 가격 문의를 하거나 가격 문의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전환율이 구매 전환율이 가까운 그 지점에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매장이 궁금하다거나 아니면 원두 종류가 궁금하다라거나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바샤 커피를 검색했다 하더라도 이 소비자가 원두가 궁금한 건지 판매처가 궁금한 건지 처음에 기억나시죠? 그게 똑같은 키워드더라도 찾아가는 구매 여정을 보면 고객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페르소나라고 볼 수 있고 그 페르소나별로 맞는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여기 패스파인더에서 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페르소나 뷰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있었던 이 경로 안에서 1000개 경로 안에서 비슷한 유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끼리 자동으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바샤 커피를 검색하는 경로 안에서 이 싱가포르 그 국가별로 궁금해한 건지, 바샤커피 내리는 법이 궁금한지, 바샤커피 가격이 궁금한지, 바샤커피의 종류나 이런 게 궁금한지, 이런 부분들의 페르소나가 다르다는 거고, 아까 이거에 따라 우리가 그룹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예를 들면, 바샤커피 내리는 법, 이 궁금한 고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객들한테 내리는 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할인하고 있어요. 내지는 지금 우리 매장 이 판매처에 직접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는 전환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객 경험을 망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궁금해하는 고객들한테는 여기 GPT 리뷰를 눌러보시면 이런 검색들을 하는 고객들이고 이런 검색 결과가 나와 있다 보니 이걸 검색하는 페르소나는 이런 페르소나예요라고 세 가지로 자동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샤 커피를 즐기는 커피 열정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 관심 있는 소비자일 수도 있고 커피 맛을 중요시하는 그러면서도 바샤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룹이 다르죠. 근데 이 그룹별로 그러면 소비자들이 물어보는 질문들도 다르다라는 거죠. 이 질문들이 세 가지씩 달려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브랜드 입장이라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콘텐츠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페르소나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만약에 내보낸다라고 하면 더 이상 마케터들이 상상으로 뭐 몇백 개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낼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이걸 클릭했을 때 떨어지는 랜딩 페이지는 타이틀과 본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 이걸 검색하는 이 페르소나 고객들이 만족합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컨텐츠 전략이 검색 여정별로 고객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 단위로 전략까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 전체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봐볼까요? 제가 인텐트 파인더에서 아까 봤을 때 제가 좀 재밌는 걸 봤는데요. 어,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 이제 순서 필터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감률을 보시면 최근 3개월 이전에 하고 지금 하고 요 나와 있는 저희가 최근 데이터들을 봤을 때
증가한 것들, 얼마나 갑자기 증가한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갑자기 궁금해하는 키워드나 이슈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감률 기준으로 3개월 전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검색량이 늘어난 걸 봤어요. 그러면서 쭉 봤더니 산미 없는 원두 추천이 3개월 전보다 4,000%가 지금 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 절대적인 검색량 자체는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요 트렌드 키워드, 이 그래프도 바꿔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꿔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X 하시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 키워드를 지우고, 나는 지금 산미 없는 커피 원두 추천. 그러면 여기 키워드 옆에 그래프 모양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2년 동안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브라질 드립백 커피 같은 경우도 얘는 볼륨도 높은데 증감률도 굉장히 높죠.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1, 2월에 뭔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산미 없는 커피 추천을 한번 논브랜드니까 패스파인더로 요거까지만 좀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패스파인더 역시도 그냥 내가 궁금한 키워드, 실제로 고객들이 검색한 키워드를 전부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미 없는 커피 원두 추천해서 본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쭉 연결이 되다가 뭐 신맛 없는 커피, 산미 없는 브랜드는 무엇인지 라고 검색을 하다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인지하는 지금 브랜드가 스타벅스가 나오고 있네요. 혹은 지금 폴바셋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산미있는 커피 원두 추천을 했을 때 바로 연결돼서 검색이 돼서 구매 여정이 연결되는 게 스타벅스랑 폴바셋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원두에서 산미 없는 우리가 원두고 지금 산미 없는 원두를 찾는 고객들이 우리 잠재 고객이다라고 하면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보를 발견하고 지금 스타벅스와 폴바셋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걸 검색을 했을 때 우리들의 컨텐츠가 노출이 돼서 소비자들이 논브랜드에서 브랜드로 넘어올 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좀 보여드리면, 여기 과거 비교라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산미 없는 커피 원두 추천이 검색량이 늘었잖아요. 그랬더니 왼쪽에는 3개월 전에 고객들이 검색했던 여정이고, 요거는 현재 검색하는 여정이거든요. 검색 트렌드가 오른 만큼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검색어들도 다양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들이 3개월 전엔 없었다가 지금 생긴 애들이거든요.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그 트렌드가 올라간 만큼 산미 강한 원두 가성비, 뭐 원두 추천, 스타벅스를 굉장히 많이 새롭게 갑자기 추가가 된 경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 나아가서 시장 분석을 하고 뭔가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것들이 성과가 만들어졌는지, 고객들이 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고객 여정 지도가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액션을 했다라면 흐름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실제로 고객의 여정 안에서 뭔가 바뀌었는지,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측면에서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은 저희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트라이얼 가입하시면 직접 보시는 거 데이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두 시장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실제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이 공유가 오늘 제 PC가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딱 정각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같이 좀 궁금한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하고 직접 따로 해보신다고 해도 이게 혼자 보려니까 이게 맞게 내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좀 더 잘 볼 수 없을까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 보시면 저희랑 커피챗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커피챗 링크, 커피챗 한번 남겨주시면 지금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 남겨주신 브랜드나 산업에 맞춰서 어떻게 키워드 셋을 해서 한번 시장을 볼 수 있는지, 실제로 이런 검색 경로는 어때서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글감을 볼 수 있는지, 고객 인텐트에 맞는 걸 저희가 같이 봐드리고, 실제로 뭐 내부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전략을 세우는 어떤 초기에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 같이 보면서 그 첫 시작을 고객 인텐트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첫 시작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무겁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커피챗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이 아니죠. 저희가 오늘이 새로운 어떤 시리즈의 첫 주제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페르소나에 대해서 말을 살짝 해드렸잖아요. 산업을 봤으면 이제는 진짜 이 페르소나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차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니까 또 신청하셔서 다음 주 11시에도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방 보니까 따로 남겨주신 질문을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커피챗 통해서 저희 따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마 라이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되세요. 감사합니다.